인간관계가 유독 힘들었던 사람일수록 정작 자기 생각은 비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문제다. 세상이 각박해졌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하지만 50대가 넘어서도 인간관계가 계속 피로하게 느껴진다면 그 원인을 전부 사람에게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가 힘든 이유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타인의 시선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 흔들림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점점 자기 자리를 잃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람에 대한 환상을 하나씩 걷어내며 왜 인간관계가 힘들수록 자기 생각의 부재로 수렴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위로나 해답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50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늘 참고 살아왔다.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했다.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늘 한 발 물러서는 쪽은 자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성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상하게도 남는 건 관계의 깊이가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맞추는 삶을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사유의 포기로 보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쉽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맞출지 말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이 없으면 판단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저 반사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 이 말들은 모두 생각이 아니라 회피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사람은 점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때부터 인간관계는 소통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힘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착하게 굴었을 뿐인데,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대개 도덕적 신념이라기보다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착함을 미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로 해석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굳이 착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이 비어 있으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역할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 역할은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자기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냉담해져도 상처를 받고 조금만 무시당해도 존재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때 관계가 힘든 이유는 상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관계 안에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늘 평가받는 쪽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받는 삶은 나이가 들수록 더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50대 이후에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묻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은 부드럽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기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기대 자체를 인간관계의 착각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내면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욕망과 경험 안에서만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을 놓지 못하면 관계는 필연적으로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마다 상대는 실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실망이 쌓일수록 사람이 아니라 관계 전체를 부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기대가 과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판단하고 거리를 조절할 뿐입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관계는 더 피곤해집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의 방향 문제입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관계는 회복해야 하지 않나.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인연일수록 이 말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강박을 도덕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보았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불안해서 관계를 붙잡는다는 해석입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관계를 유지할지 정리할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반면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관계 자체를 목적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관계가 상처를 줘도 그래도 사람인데라는 말로 모든 판단을 덮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저 연명할 뿐입니다. 50대 이후에도 관계 정리가 유독 어려운 사람들은 대개 사람을 잃는 두려움보다 자기 생각과 마주하는 걸 더 두려워합니다. 관계를 붙잡는 일이 언제나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친절은 좋은 덕목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절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생각 없는 친절을 위험한 태도로 보았습니다. 친절이 판단 없이 반복되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된 친절은 상대에게 기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늘 이렇게 해준다는 신호만 남깁니다. 그 결과 관계는 점점 비대칭이 됩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다른 한쪽은 계속 받습니다. 이 구조에서 지치는 쪽은 늙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친절에도 선을 긋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주고 이유가 없으면 멈춥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이 없으면 멈추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다는 말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힘든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은 없고 상대의 반응만 가득한 상태.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인간의 가장 불안정한 위치로 보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의해 자기 가치가 결정되는 순간 관계는 곧 전장이 됩니다. 50대 이후에도 관계가 전쟁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이 없는 관계는 항상 소음이 많습니다. 말은 많고 생각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실패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생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혼자가 됩니다. 이건 도피가 아닙니다. 선별의 결과입니다. 모든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시점. 그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정적에 가깝습니다. 말이 줄고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이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만이 계속 관계를 붙잡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상실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욕망보다 판단이 앞서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성숙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걸러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해질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는 고독은 벌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를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로나 해답은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서부터 피로가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볼 단서만 남겼을 뿐입니다. 이 채널은 감정을 달래기보다 생각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런 사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